세 번째 주제는 엄마표 영어에 대한. 엄마표 영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홈스쿨링으로 하는 그런 거와 좀 다르죠. 우리나라 엄마표는. 예, 뭔가 전투가 들어가죠. 전투력이 좀 들어가고 엄청난 부담과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사들여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는, 예, 어떻게 보면 사교육을 대체하는 개념에서의 엄마표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엄마표 영어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뭐 집에서 아이에게 어떻게 영어를 시작해야 될까요? 엄마가 영어를 못하는데 엄마표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사실은 그 엄마표 영어라는 표현 뭐 어느 나라에나 뭐 비슷한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우리나라에 그런 열기가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이것이 꼭 그 뭐 부정적인 면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열기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우리가 쏟을 수만 있다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이 영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뭐 공교육, 사교육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가능성이 사실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사실은 엄마들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 엄마표 영어라는 거는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정말로. 머릿속에다가 처음에 영어를 많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게 말한 하여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입력. 그런데 사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보다 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 예. 이 재미, 이게 즐거움이 없으면 사실은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영어라는 거는 사실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빠진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미있어야 됩니다. 재미로 즐거워서 읽어야 되는데 경쟁하다 보면, 비교하다 보면, 그리고 또 한국의 어머니들의 열기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 아이의 이렇게 레벨 테스트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레벨 2가 적당한데 예. 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학원에서 보는 레벨 테스트조차도 시험 공부를 해. 그리고 점수가 나오면 어떻게든지 채점을 좀 잘해서 또 점수를 올리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 아이의 영어를 재미없고 지루하고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자, 쉽고 재미있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을 즐기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릴 때는 읽어줌으로써 책 읽기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혼자 읽기. 진정한 읽기는 뭐냐면 혼자서 즐겨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혼자서 즐겨 읽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미 머릿속에 영어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기조차도 사실은 결과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읽기를 통해서 사실은 뭐 말하기도 쓰기도 다 되는데, 근데 그 읽기조차도 사실은 일종의 결과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미 많은 영어가 들어있고 내가 이 영어를 접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알아. 그러니까 사실은 즐겁기 때문에 혼자 읽을 능력이 되기 시작하면 제가 표현하는 그 질다잘.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죠. 더 많이 하죠. 더 많이 하면 누구나 아무리 느리고 조금 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조금 아둔한 아이라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잘하게 되면 더 재밌죠. 더 재밌으면 더 많이 하죠. 더 많이 하면 당연히 잘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질다잘의 선순환에 들어가면 현재 우리 아이가 얼마나 낮은 수준에 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시간 문제니까. 맞습니다. 정말로 멀리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아이를 조금이라도 높은 반에 넣으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책을 읽히려고 그러고 왜 자꾸 비교하고 경쟁해서 최카해서 사실은 아이의 영어를 망치는지 사실은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가는 기차를 타더라도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는 게 영어입니다. 엄마표 영어하는 어머니들 중에 또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우리 아이가 혹시 내가 책 읽어주면 내 발음 쫓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크라센 교수님이 그 아웃풋에 대해서, 이 발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듣고 이야기 진행하게 해보겠습니다. Would children follow their parents' pronunciation? You don't get the accent of your parents. You get the accent of your friends. We talk the way
our group talks, the people we want to be like. So don't worry, mommy and daddy. Don't worry about the child getting your accent. I think if you hear enough English, the perfect accent is inside you. It's there. You don't use it all the time because sometimes you're not comfortable. So the idea of a perfect English, American, British accent, don't worry about it. Our goal is a good accent. What your goal is to have a pretty good accent and sound like an educated person. So I tell parents, don't worry about it. Their accent will improve when they make friends and they meet people, and they don't have to be perfect. Nobody does. 발음에 대해서 그냥 명확하게 뭐 요만큼의 주저함도 없이 어머니 발음 안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저는 진짜 해외에서 11년을 살고 뭐 1년에 거의 절반을 해외 출장을 다니고 하면 미팅을 하면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회의실에 10명이 앉아 있다. 그럼 10개의 다른 발음을 듣게 됩니다. 뭐 이태리에서 이민 온 사람의 영어 발음, 포르투갈에서 이민 온 사람의 영어 발음. CNN조차도 앵커들이 자기 발음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특히 미국 사람의 발음을 쫓아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이 안 드러나요.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는 발음이 좋은 발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사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아까 우리 클라시안 교수님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 발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클라시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저는 지난 25년 동안 이것들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아이들은 알아서 자기 발음 잘하게 돼 있어요. 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그 머릿속에 영어가 충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영어를 넣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고 아이들은 그냥 책 읽기를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발음 하나도 신경 쓰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문법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말하기 쓰기 있잖아요. 그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연습해서 학원에 가서 좋은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연습해서 말하기 쓰기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공부한 말하기 쓰기는 사실은 그냥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고 나중에 이제 내가 좀 뭔가를 알게 됐을 때 내 영어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저 친구는 사실은 그냥 처음에는 딱 봤을 때 유치한 것 같지 않은데 자기 할 말을 다 해.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 근데 나는 늘 패턴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연습한 거는 아주 유창하게 잘 나오는데 그야말로 나의 생각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거에는 늘 한계를 느껴요. 그게 그냥 수준이 낮은 곳에서는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은 현장에 들어가면 정말로 사람들을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제대로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실력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책 읽기가 제대로 된 아이들은 그거 아세요? 이미 머릿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영어뿐만 아니고 사실은 세상에 대한 많은 지식들 또 자기만의 창의적인 생각, 비판적인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클라시안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머릿속 어딘가에 있다고. 그렇죠. 트리거만 제공하면 됩니다. 교수님이 언급하신 부분 중에 딱 중요한 부분을 캐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리딩을 통해서 사고력을 향상, 그러니까 생각하는 근육이 단련이 돼야 아이가 나중에 아웃풋을 하면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을 한다는 거죠. 어딘가에 머릿속에 다 어휘와 문법 지식들 어딘가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깰 수 있는 게 바로 그 사고력과 이런 논리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는 게 뭐죠? 독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까지?